마늘은 면역력의 왕, 혈액순환의 보약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늘이 특정 경우에는 오히려 신장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속으로는 설마라는 반응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마늘인데 신장이라는 중요한 장기를 해친다니 선뜻 믿기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옛 어르신들이 전하던 속설 속에는 이유 없는 겁주기가 아니라 삶에서 체득한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마늘은 우리의 밥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침 식탁 위 김치 한 조각에도, 저녁 상에 구운 고기 곁들임에도, 겨울 장독대 속 장아찌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알싸한 향과 매운맛 덕에 음식의 깊이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몸에 좋다라는 믿음이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더 챙겨 먹으려 하죠. 그런데 이렇게 흔한 식재료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 의문 때문에 옛날부터 마늘은 약이자 독이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잔칫날 고기를 삶아 내놓으면 어르신들이 곁들임으로 마늘을 듬뿍 싸서 드셨습니다. 고기는 마늘이랑 같이 먹어야 피가 맑아진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속 버리고 신장 상한다. 똑같은 마늘을 두고 한쪽에서는 보약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독이라 한 겁니다. 이런 상반된 말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건 단순히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늘을 지나치게 즐겨 드시던 분들 가운데는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몸이 쉽게 붓고 피곤해지는 증상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왜 그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늘이 신장을 상하게 한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하나의 속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늘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듯 마늘은 혈압 조절, 혈당 안정, 면역력 강화,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진 귀중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죠. 적당히 알맞게 먹으면 약이 되지만 과하거나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양면성이 마늘을 특별하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매일 김치도 먹고 마늘도 먹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손상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통증 없이도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늘 조심해라, 신장 버린다라는 말을 반복하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생활 속에서 느낀 작은 이상들이 모여 하나의 지혜가 된 셈이죠. 오늘은 바로 그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마늘이 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지, 특히 신장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속설이 전해져 왔는지, 그리고 그 속설이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풀어보려 합니다. 좋다라는 말만 믿고 무조건 많이 먹을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삶과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이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늘이 진짜 약이 될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독이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늘이 보약 중에 보약으로 불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마늘차를 마시면 회복이 빠르다는 말, 상처에 마늘을 비비면 덧나지 않는다는 옛 속설도 이 알리신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알리신이 신장을 포함한 특정 장기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실험지에게 마늘 추출물을 다른 음식과 함께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소량일 때는 혈압 안정, 혈당 감소 같은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반복적으로 투여한 집단에서는 신장 기능 수치가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연구팀은 마늘이 약이 될 수 있지만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과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죠. 왜냐하면 실제로도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농사를 짓는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늘즙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피로가 쉽게 쌓이고 소변이 탁해지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신장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늘을 무조건 많이 먹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했습니다. 실제로 마늘즙을 중단하자 증상이 차츰 나아졌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와 현실 사례가 맞물리면서 마늘은 약이자 독이라는 속설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늘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히는 건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알리신과 유사한 황화합물은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유럽 심장학회 저널에는 하루 12쪽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혈압과 혈류 속도가 안정적이었다는 보고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소금이 많은 음식을 즐기면서 마늘을 과다하게 먹은 그룹은 오히려 신장 수치가 악화됐다는 겁니다. 이는 염분과 마늘이 신장에서 동시에 처리될 때 부담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김치와 젓갈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건강을 위해 마늘을 더 챙겨 먹었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소금도 줄이고 마늘도 조금만 드세요 라는 의사 권고를 따르자 이후 수치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는 좋은 줄만 알았던 마늘이 이렇게 영향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마늘의 항산화 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앞당기고 신체 곳곳에 장기에 손상을 줍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젊음을 지켜주는 식품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잡는 좋은 기능과 함께 강한 자극성이 위장과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많이 먹거나 이미 신장이 약한 분들이 무심코 섭취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2021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 가운데 마늘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았지만 다른 일부는 신장 수치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신장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고용량 마늘 보충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이정호 어르신은 건강식품 상가에서 마늘 농축액을 권유받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좋아지는 듯 했지만 몇 달 뒤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농축액 같은 고용량 가공품이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옛날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마늘은 약도 되고 독도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렇듯 연구와 실제 사례는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늘은 분명히 혈압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뛰어난 효능을 가진 식품입니다. 하지만 섭취량이 지나치거나 소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거나 이미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무심코 농축액을 복용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늘은 약이자 독이라는 속설은 과학적 근거와 생활, 경험이 맞물려 전해 내려온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장을 지키려면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 그 해답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마늘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한 자극성을 지닌 식품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마늘은 다른 음식과 궁합을 잘 따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특히 신장 건강과 직결되는 나쁜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은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지만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신장은 체내 염분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마늘까지 과도하게 들어가면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염분 섭취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 마늘을 자주 많이 먹는 그룹에서 신장 질환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같은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신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금과 겹치면 부담이 배가 되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 68세, 용인는 평생 김치와 젓갈 없이는 밥을 못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늘까지 더 챙겨 드셨는데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소금과 마늘의 이중 부담이 문제라고 설명해 주자 식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염분 섭취를 줄이고 마늘도 절제했더니 다시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소금과 마늘의 최악의 조합이 신장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알코올입니다. 소주나 막걸리에 마늘을 곁들여 안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술안주로 삼겹살과 마늘을 함께 즐기는 문화가 대표적이죠. 문제는 알코올 자체가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마늘의 자극성이 겹치면 신장 기능은 2중, 3중으로 힘들어집니다. 부산에 사는 이정호 어르신 75세은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삼겹살과 마늘을 곁들였습니다. 마늘이 좋으니 술 안주로 먹으면 괜찮다라고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몇 년 뒤 신장 수치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알코올과 마늘의 조합이 생각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이 어르신은 술과 마늘을 함께 먹는 습관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극적인 고기 조리법과의 조합입니다. 마늘은 고기와 궁합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듯 구운 고기와 함께 마늘을 지나치게 먹으면 신장과 위장 모두에 큰 자극이 됩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 기름과 마늘의 황 성분이 합쳐져 체내에서 해로운 부산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은 혈액을 걸러내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간 반복되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영호 어르신 72세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마늘을 한 움큼씩 구워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와 고혈압이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마늘이 고기의 기름과 합쳐져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줬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후 마늘 섭취를 절반 이상 줄이고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와 채소를 곁들이는 식으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소금, 술, 기름진 고기와 마늘의 조합은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조합 3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신장을 혹사시키는 요소라는 겁니다. 소금은 염분, 술은 알코올, 고기는 지방과 단백질 대사 부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마늘의 자극성이 더해지면 신장이 감당해야 할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이 마늘을 잘못 먹으면 신장 버린다라고 하신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늘만 탓한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늘 함께 먹던 음식들과의 조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김치, 젓갈, 고기, 술 이런 것들과 마늘이 어우러질 때 몸에 이상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마늘이 독이다라는 말로 굳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마늘 자체만 바라볼 게 아니라 마늘과 함께 먹는 음식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 3가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금 많은 음식과 마늘, 술과 마늘, 기름진 고기와 마늘. 이 조합만 피해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반대로 마늘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혼자 먹을 때도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약효는 배가 되기도 하고 부작용은 줄어들기도 합니다. 특히 신장 건강을 염두에 둔다면 마늘을 보완해주는 궁합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최고의 짝꿍은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같은 파과 식물로 비슷한 성분을 공유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에서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혈액순환을 돕는 동시에 양파의 케르세틴이 혈관과 신장을 보호하니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서로 겹쳐져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2020년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마늘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게 했을 때 혈압 수치가 단독 섭취보다 더 안정적이었고 신장 기능 지표도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늘의 자극성을 양파가 완화시키면서도 좋은 성분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양파와 마늘을 함께 볶거나 찌개에 같이 넣었던 전통이 단순한 맛의 조화가 아니라 건강의 지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마늘이 지나치게 자극적일 때 생강이 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장과 신장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큽니다. 중국 전통 의학서에서도 마늘은 독하고 생강은 그 독을 풀어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두 식재료는 오래전부터 함께 쓰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0세 이순자 할머니는 위장이 약하고 신장이 안 좋아서 생마늘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소변이 탁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생강차와 함께 구운 마늘을 곁들이자 속이 훨씬 편해지고 신장 수치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생강이 자극을 완화시켜 준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궁합 음식은 의외일 수 있지만 바로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간과 신장에서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효소 활동을 촉진합니다. 마늘이 가진 항산화 효과와 합쳐지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찜으로 조리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6세 최정자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매일 마늘을 챙겨 드셨는데 가끔 소화가 잘 안 되고 신장 수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의사 권고로 식단에 브로콜리를 추가했더니 혈압이 한결 안정되고 신장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마늘과 브로콜리의 조합이 실제 건강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궁합 음식을 곁들이면 마늘의 자극적인 성질을 누그러뜨리고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파, 생강,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모두 항산화와 해독 작용을 강화하고 신장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남긴 마늘은 독도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늘만 탓하는 게 아니라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를 강조하는 지혜였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늘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마늘을 좋은 친구와 짝지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술, 기름진 고기와는 거리를 두고 양파, 생강,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는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이 신장을 지키면서도 마늘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식탁 위 작은 선택이 우리 몸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반찬을 준비하실 때 마늘을 그냥 굽는 대신 양파나 브로콜리와 함께 조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작은 습관의 차이가 신장 건강을 살리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단순히 많이 먹지 말자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속 팁과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생마늘과 익힌 마늘의 차이입니다. 생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강하지만 이와 신장에 주는 자극도 큽니다. 반대로 마늘을 구우면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소화 부담이 덜하고 신장에도 훨씬 편안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하거나 나이가 들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구운 마늘이나 찐 마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69세 윤미자 할머니는 평소 생마늘을 반찬처럼 드시다가 속쓰림과 신장 피로감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조리법을 바꿔서 구운 마늘을 드시기 시작하자 같은 마늘인데도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리 방식 하나가 신장에 주는 영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적정 섭취량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마늘 생것 12쪽, 구운 마늘은 3-4쪽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개인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거나 관련 위험이 높은 분들은 이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또 농축액, 마늘즙 같은 가공품은 알리신이 농축돼 있어 소량이라도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궁합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앞서 살펴본 양파, 생강,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과 양파를 함께 볶아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자극도 완화됩니다. 또는 마늘과 생강을 동시에 넣어 찜을 만들면 서로의 독성을 중화하면서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고기를 조리할 때는 마늘만 쓰지 말고 채소를 곁들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발효 마늘 활용법입니다. 흑마늘은 대표적인 발효 마늘로 알리신이 변성되면서 자극성은 줄고 항산화 효과는 오히려 강화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시중 제품은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흑마늘은 하루 1-2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 조리 시 타이밍입니다. 마늘은 너무 오래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 단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 성분이 어느 정도 살아남으면서도 자극은 줄어듭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도 센 불에 오래 두지 말고 살짝 익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는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마늘을 건강 보조제처럼 과신해서 농축액을 매일 먹는 습관, 술안주로 삼겹살과 마늘을 무한정 먹는 습관, 소금이 잔뜩 들어간 젓갈과 마늘을 곁들이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이런 조합과 습관은 단기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강원도 춘천에 사는 71세 장성호 어르신은 건강식품 상가에서 권유받아 마늘즙을 몇 달간 매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신장 수치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가공된 마늘즙이 알리신을 농축해 신장에 과도한 자극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어르신은 이후 생마늘 대신 구운 마늘을 소량 곁들이는 식으로 바꾸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같은 마늘이라도 어떤 사람은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속이 불편하거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먹고 나서 소변이 탁해지거나 붓기가 심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계속 먹지 말고 섭취량과 조리법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마늘은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지혜롭게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구워서 찜으로 채소와 함께 그리고 적정량만 그렇게만 지켜도 신장은 보호받고 마늘의 약효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신장을 살리고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팁을 일상 속 식탁에 꼭 적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늘이라는 익숙한 식재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약처럼 믿고 먹어온 마늘, 그러나 옛 어르신들이 남긴 말처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그 이중적인 얼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장을 지키려면 무엇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궁합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해야 안전한지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렸습니다.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늘은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작용 등 수많은 효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잔뜩 들어간 김치나 젓갈, 술, 기름진 고기와 함께할 때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양파, 생강,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할 때는 그 자극이 완화되고 오히려 건강 효과가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리법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결국 답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을 것도 무조건 피할 것도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양, 내 몸을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쌓여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을 일상에 적용해 보신다면 마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을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신장을 괴롭히는 습관은 없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루 한 끼 식탁에서 소금은 조금 줄이고 마늘은 구워서 채소와 함께 드셔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신장을 그리고 삶의 활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